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내용과 형태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되는 것입니다.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전격 재테크 분석 프로그램 굿플래너 진행의 최희정입니다. 저도 월급이 들어오면요, 내 통장이 통장이 되거나 아니면 이 월급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막막할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막막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이 프로그램 하나만 시청하시면 고민 한 번에 싹 해결할 수 있도록 굿플래너의 최희정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플래너에서는요, 전문가분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참여 원하시는 분들, 또 고민사항 있으신 분들, 나도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나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5, 그리고 022128-8505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유튜브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알토마토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굿플래너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전격 재테크 분석 굿플래너.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5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재테크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굿플래너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전격 재테크 분석 프로그램 굿플래너.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H자산관리의 최석희 전문가, 그리고 김재현 전문가, 박상현 전문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 양질의 정보를 전달해 드릴 전문가 최석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해줄 글로벌 투자 트렌드에서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현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되는 알찬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 가기가 조금은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 참 많이들 시켜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점심시간에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오토바이가 옛날보다는 부쩍 많이 늘었더라고요. 혹시 체감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이 체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되면은 그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음식들을 정말 많이 나르는 모습을 많이 목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저도 체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최석희 전문가님은?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식당에서 기다렸다가 밥을 먹는 게 좀 귀찮아지다 보니 네. 회사 동료들과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횟수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이사를 하면서 이제 집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배달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물론 와이프가 힘들까봐 배달 음식으로 주문을 해서 진행을 하기는 했지만은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게 음식을 준비할 수 있고 편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대신 줄 알았는데 벌써 결혼도 하셨고요. 네. 이렇게 전문가님들과 이야기만 나눠봐도 요즘 배달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이 늘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런 만큼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바로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인데 이 이슈가 요즘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이슈 때문에 많은 제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앵커님께서는 용기 내 캠페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용기 내 캠페인? 용기를 내자 이런 캠페인인가요? 아니면은 용기를 내 이런 캠페인인가요? 그런 뜻도 있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용기 내는 플라스틱, 비닐 등의 일회용 용기가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자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자는 취지의 캠페인인 거죠. 네. 저 역시 이제 용기 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1인인데 이제 와이프랑 함께 장을 보러 가면은 반찬 가게 이제 들리는데 이제 그때는 용기를 항상 챙겨갑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맡기고 이제 멀리서 바라보곤 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저 혼자 가서도 이제 반찬통을 들고 가서 용기에 잘 받아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은 저에게는 제가 이제 집에서 분리수거 담당을 하는데 네. 이제 그렇게 용기 내 캠페인을 활용하다 보니까 분리수거 양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서 이제 분리수거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용기를 내고 있는 용기 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남편분의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별다방을 굉장히 즐겨가는데 별다방을 갈 때 저도 제 텀블러를 갖고 가거든요. 그러면 별 스티커 하나를 주더라고요. 이 별 스티커가 모이면 또 음료를 공짜로 준다고 해서 저도 잘 참여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텀블러를 갖고 올라가면 음료를 반값에 할인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저도 참여하고 있는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앵커님께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이 플라스틱 양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플라스틱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나라라고는 들었어요. 뭐 하루에 100g 정도씩 1년에 대략 한 36에서 37kg 가량 소비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우선 저도 이걸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조사 기관마다 뭐 좀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2019년 유럽에서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세계 63개국을 대상으로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인당 그 평균적으로 플라스틱 소비량 자체가 132.7kg.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엄청난 거 소비량의 아닌가요? 3배 네. 이상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부끄러워지네요. 네. 이제 김재현 전문가님의 말씀에 이제 추가적으로 내용을 네. 좀 보태자면은 이제 2019년 12월에 그린피스에서 일회용의 유혹, 플라스틱의 대한민국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한국에서 네. 1년 동안 플라스틱의 양을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네.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이제 한국에서 1년간 쓰는 플라스틱의 컵의 수가 네. 약 33억 개에 달합니다. 이를 이제 일렬로 세웠을 때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이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실제 한 방송국 다큐 네.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들이 방영을 한 후에 소비자들은 플라스틱 걱정 없이 장을 보는 욕구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네. 이에 이제 대형 마트들이 네. 대응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캠페인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캠페인을 실행함과 동시에 네. 마트 관련된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래요? 상승 곡선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소비자들과 투자자들도 마인드가 굉장히 성숙해지면서 단순히 기업에 대한 매출과 이익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닌 사회와 환경에도 공헌하는 일명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이런 붐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제 고객분들도 이렇게 착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많이 문의를 주시는 편이기도 합니다. 좋네요. 네. 네, 또한 최근 당선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이 바이든 하면 또 친환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친환경에 기여하는 기업들에 직접 투자를 하겠다고 공식 발표 또한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에 시청자분들도 이런 투자처들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듣다 보니까 저 역시도 궁금한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슈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해 볼까요? 굿플래너의 오늘의 주제 오픈!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친환경 ESG입니다.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환경 이슈가 진짜 이렇게까지 언급된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한 글로벌 회사의 광고 문구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Don't buy this jacket. 이 자켓을 사지 마세요. 라는 문구예요.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이 피사가 실제로 플리스 자켓을 가지고 이 광고 문구를 선보였는데 없는 지갑도 열리게 한다라고 하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러한 문구를 소개로 넣어가지고 광고를 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으신가요? 그러게요. 이런 왜 네. 의류업체에서 네. 자기네 의류를 사지 말아라. 네, 이건 좀 맞죠. 아이러니한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진행을 안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이 피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캠페인을 시작으로 5년간 약 7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매출. 배려 이렇게 소비자의 네. 심리를 또 흔들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환경을 생각하는 이 피사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관통했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는 대단합니다. 것 같아요. 일단 이 피사는 우리의 터전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환경단체 기부를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씩 1% 이상의 매출을 가지고 환경단체 기부를 한다라고 합니다. 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영 방식도 많이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특히 이 친환경 ESG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서 ESG와 관련한 뉴스가 굉장히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ESG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글로벌 주식형 ESG ETF에 유입된 자금은 85억 달러가 유입되었는데 네. 이후 매년 3배가량의 급성장을 보이면서 2019년도에는 260억 달러를 2020년에는 770억 달러가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3배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 굉장한 수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ESG라고 하면은 환경 문제와 관련한 거인 건 알겠는데 어떤 건가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ESG는 환경, 지배 구조, 사회의 약칭입니다. 영어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환경의 environment, 사회의 social, 그리고 지배구조의 거벌먼트를 뜻하는데요. 그 약자군요. 네. ESG. 네. 예. 이제 이런 ESG 경영은 비용 절감과 효율만을 따지던 기업들이 이제는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보호, 사회, 지배 구조 등을 생존 키워드로 삼아서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꾸준하게 살피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인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은 기후 변화 영향, 환경 오염물질 저감 등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이 되고요. 사회의 경우 근로 환경, 사업 안전, 제품 서비스의 안정성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끝으로 이제 지배 구조는 주주의 권리, 그리고 이사회, 감사 제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ESG의 쟁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커진 이유, 그게 뭘까요? 우선은 기업에 대한 역할, 그리고 가치관이 많이 변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기업의 성과만 가지고 이 기업을 평가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현재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이 기업이 책임 경영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들은 안전하고 환경적인 제품을 원하기도 하고 정부는 투명한 경영을 원하며 사회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 이해관계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ESG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ESG가 왜 중요한 건지도 알고 싶어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서 네. 기업이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수록 이 관계자들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이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빈도수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결과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이제 투자 시장 또한 이에 호응을 하듯이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ESG 요인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내비치고 있고요. ESG 요인을 반영한 투자 규모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특히 올해부터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네. 친환경 부분에 본격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예상되는 있죠? 만큼 예. ESG가 반영된 친환경 ETF 성장세 또한 지속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바이든 정부의 대표적인 친환경 관련 공약들로는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재가입을 꼽을 수 있고 이 밖에 주요 공약들로는 기후 변화 취약국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친환경 인프라 분야에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엄청 어마어마하죠. 네. 이제 여기에 EU를 비롯한 전 세계 190개 국가가 참여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은 올해 3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때문에 올해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 기조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네, 이제 친환경 범위가 한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만큼 투자 전략도 다양합니다. 증권 업계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ETF들의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재가입을 언급을 했고요. 그만큼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중요성을 뜻합니다. 향후 친환경 인프라 정책에 대한 2조 달러 공약과 함께 기후 변화 빈약국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정책들이 겹치면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네. 이렇게 바이든 행정의 이 행보를 살펴본다면 친환경에 대한 쪽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뭐 태양광, 뭐 친환경 풍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기차 시장 굉장히 또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 모르시는 분들이 요즘 없잖아요. 테슬라 제가 정말 네. 샀어야 되는데 요즘 너무 비싸져가지고요. 무슨 1년 만에 850%가 올랐다고. 네. 뭐 간밤에 20% 폭등을 하고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작년부터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제 테슬라의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850% 정도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테슬라 대표가 세계 보호순위 1위를 달성했다는 정말 기사도 좋습니다. 많이 나왔었죠. 예. 네, 너무 부럽네요. 우선 네. 단기간에 엄청난 파급력을 불러일으켰던 이 테슬라, 네. 이 테슬라를 필두로 이제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자체의 수요와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많이들 목격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번에 현대차에서도 신차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 신차 라인업의 대부분을 전기차로 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자동차 생산들과 관련된 이 기업들의 행보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차의 아이오닉 5가 유럽에서 뭐 10,000명 이상이 이렇게 미리 사전 예약을 했다고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이렇게 내연 기관 차를 대신해서 전기차가 계속해서 생산된다면 이 관련한 기업들 끊임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수혜를 받는 산업이다 보니 앞으로도 높은 성장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에코프로 BM, 첨버와 같은 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 분들도 알고 계시는 기업인 LG화학과 삼성 SDI도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LG화학, 삼성 SDI가 또 국내 2차 전지 투톱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탑 10 안에 들어있기도 하죠. 예. 네, 그렇지만 최근 증시 자체가 혼조세임과 동시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증한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들을 맞습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친환경 정책의 기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전기차 어떻게 투자해야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많은 이슈들을 불러왔고 그 이슈 안에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은 작년 한 해 미국 주식 ETF들의 수익률 순위입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1위부터 5위까지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들이 독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18%가 아니고 181%인 거예요? 네, 맞아요. 181%입니다. 네. 수익률이 그냥 100%가 넘어버리네요. 네, 마치 이제 ETF가 네. 이제 개별 종목들처럼 네. 그런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아크 ETF는 테슬라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네. 가장 큰 수혜를 본 운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네, 이제 앞서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수익률 차트를 올킬을 달성한 아크 인베스트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들의 대표적인 아크 ETF의 주가와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크인베스트가 월스트리트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지수만 따라가는 기존의 이런 투자 관행들을 비판을 하면서 우리는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하겠다. 라면 충분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저평가되었거나 소외되어 있던 이 기업들에게 뭐라 그러죠? 스포트라이트를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는 성장은 급속도로 하고 있는데 수익은 아직 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유망 기업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아크 ETF의 운영 규모는 약 177억 달러에 이르고요. 이제 아크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헬스케어, 인공지능, 자율주행, 3D 프린팅 등 시장 전체의 혁신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투자 산업 비중을 보면 헬스케어의 32%, 기술 지향 기업의 32%, 과반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도 유튜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직접 시청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요즘 워낙 많은 분들이 아크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쵸. 보니까 예. 아크사는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크인베스트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보시면 위클리 뉴스라고 해가지고 투자 관련된 정보들을 구독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리포트 201이라고 해서 유용한 정보들까지 공유를 해준다고 하니까 공짜로 얻어가는 거죠. 꿀팁이네요. 꿀팁입니다. 네. 네, 이제 소위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캐시우드 대표가 돈나무 언니요. 네, 이제 예. 요즘 많이들 돈나무 언니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 언니. 네, 이제 캐시우드 대표가 보고 있는 네. 유망한 산업은 어디인지 혹은 이제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네.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이 활용을 해서 네. 꼼꼼히 보신다면은 네.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캐시우드의 ETF 운영을 데일리로 업데이트해주는 캐시즈 아크 사이트도 투자에 참고하기에 좋습니다.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에 매일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자주 체크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겠죠. 네, 정말 오늘 굉장히 유익한 정보 얻어가는 것 같은데요. 펀드나 ETF는 운용 보수 그리고 배당이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아크 배당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정확히 말하자면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금은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에게 나오는 이 배당과 운용 수익, 그다음에 채권이자들을 모두 통합을 해서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크 ETF의 배당률은 약 1.46% 좀 낮은 편이고 1년에 한 번 정도 지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애초에 배당 성향이 높은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ETF가 아니다 보니 네. 그런 배당 수익에 큰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네. 많지 않습니다. 펀드 수수료라고 볼 수 있는 운용 보수는 연 0.75%로 액티브 펀드이다 보니 다소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안정적인 패시브 펀드인 SPY의 운용 보수가 0.09%인 것을 비교해 보면 많이 높은 편인데요. 지수에 맞춘 기계적인 운영이 주가되는 패시브 펀드와는 달리 매니저 역량에 따라 적극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임이 더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람의 손이 조금 더 들어가니까 그런 공인비가 조금 더 추가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메리트가 그만큼 또 많은 ETF인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투자를 할 때 이것만큼은 조금 조심해야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ETF로서 기록적인 성장을 기록한 이 아크인 만큼 네.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이 기대감과 이미 고점을 찍었다는 이 그쵸? 우려가 예. 공존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성장주들의 주가에 실린 미래의 기대감을 선반영한 것이 아니냐, 네. 아니면 거품인지 판단하는 것은 이제 투자자들의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액티브 펀드인 만큼 아크는 기존의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끊임없이 적극적인 리밸런싱을 진행을 할 것이며 네. 성장성이 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수혈될 것입니다. 아크 ETF 투자에 앞서서 이제 네. 위에서 말씀드린 아크 사이트와 2021 빅 아이디어스를 확인해 보신다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유익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ETF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전문가분들과 시청자 여러분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이 상담을 원하시면은요, 먼저 전화 참여 가능합니다. 02-2128-8505번, 02-2128-850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참여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알토마토 검색하셔도 되고요.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한 번 더 보시고요.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널 고정!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전격 재테크 분석, 굿 플래너.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5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재테크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굿플래너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격 재테크 분석 프로그램 굿 플래너! 이번에는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과 전문가님을 직접 연결하는 실시간 연결입니다. 첫 번째 고민은 문자로 접수된 내용인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3323번입니다. 이번엔 직업군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직접 읽어볼게요. 충성! 안녕하세요. 30대 직업군인입니다. 초급 장교까지는 저축보다는 지출을 더 많이 하다가 2년 반 전부터는 저축을 하고자 은행에서 적금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목돈이 되었을 때 예금도 일부 금액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주변에서 하도 이 투자에 대해서 이슈도 많고 하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처음 시작하는 투자 좀 막막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은행에 예적금에 대한 이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보다는 투자를 선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너무 섣불리 투자를 하시기에는 불안감도 상당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렇게 시청자분처럼 처음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문자로 이렇게 상담 문의를 받게 됐는데 우선 되게 반갑네요. 저도 이제 직업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정말요? 네, 저도 이제 대위까지 하고 전역을 했는데 네, 어쩐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양복이 어깨가 좀 더 넓더라고요. 네, 좀 이제 넓지 않은 편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감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군인분들이 은행만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통적인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시려면 우선 투자의 원뜻부터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이제 투자를 풀이했을 때 네. 한자로 풀이하게 되면은 던질 투에 네. 재물 자자를 써서 재물을 이제 던진다고요? 그렇죠. 네. 이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네. 돈을 던지거나 혹은 시간을 네.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정성들. 그렇죠. 네. 그런 정성들이 이제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투자는 시간과 돈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금융소득을 창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상품은 부동산, 주식, 펀드가 있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들어가기에는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진입하기에는 장벽이 높지만은 네. 주식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낮아 많은 분들이 하는 투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청자님께 더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시고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널 고정! 고정!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채널 고정!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의 고민을 해결해 주셔야 할 우리 박상현 전문가님. 이 부분 저도 사실 궁금하기는 한데요.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데 수익률은 정말 극대화시키고 싶은데 그만큼 리스키한 건 또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우리 박상현 전문가님께서 시청자님의 재무 상황을 미리 받아서 분석까지 해주셨는데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이제 아무래도 처음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본인의 성향부터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님이 미리 보내주신 네.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네. 우선 지금 현재 받으시는 급여의 절반 이상을 저축을 하고 있는 점이랑 오. 주택 청약을 가입하신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은 네. 이율이 낮은 적금만을 활용하면서 지금 저축을 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안타깝긴 아직 합니다. 잘 몰라서 저축을 이렇게 그렇죠. 네, 이율이 좀 낮은 걸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은행이나 네. 보험사에서 나와서 금융교육을 해주기 때문에 아.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서 많이 저축을 하고 가장 있는 편입니다. 안전하고 기본적인 거. 그렇죠. 그 대신 좀 수익률은 낮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군인분들이 재테크를 하는데 이제 주변에서도 섣불리 주식을 했다가 좀 많이 손해를 보시는 경우도 있기 네.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도 찾으시고 효율적인 자산 배분을 통해서 조금 네. 더 자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율이 적은 예금, 적금만으로는 물가를 발맞춰 따라갈 수가 있는 구조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는 배제를 하면 안 되고 투자를 배제하고 살아가기에는 어려워진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저는 적립식 펀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펀드라고 말하면 흔히 목돈을 활용하는 거치식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제 앵커님도 펀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사실 펀드에 대해서는 아직 좀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저도 배우려고 왔거든요. 예, 이제 흔히 펀드를 하라고 하면은 이제 제 주변 고객분들도 그렇고 지인들한테도 얘기를 하면은 야, 나 목돈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립식 펀드는 네. 목돈 거치식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나눠서 균등하게 투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제 위에 표를 보시면은 네. 적립식 펀드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거치식 투자에 비해서 하락장의 대응이 수월하다는 점입니다. 곡선이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 곡선을 그려내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치식으로 만약에 펀드를 운영하시게 되면은 네. 수익률도 극대화되겠지만 네.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경우도 더 손해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치식은 한 번에 납입해두고 주가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하지만 적립식은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며 주가가 비쌀 때는 조금 적게 사고 쌀 때는 많이 사는 방법을 활용하다 보면은 평균 매입 단가가 평준화가 됩니다. 이 평균 매입 단가가 평준화되는 것을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이제 여유 자금이 있다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네. 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덜컥 투자를 하라고 하면 나 목돈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목돈을 거치하는 방식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적금 형식으로 하는 적립식 펀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적립식 펀드로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킨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그만큼 또 이 종목 선택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제 펀드도 종목이 중요하지만은 이제 크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네. 말이 무엇이냐면은 네. 투자를 처음 접하시기 때문에 무리하게 주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형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적절한 수익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혼합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혼합형 펀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의 비중이 주식에 더 많은 비중을 담고 있으면 주식 혼합형 펀드, 그리고 채권에 더 많은 비중이 포함되어 있으면 채권 혼합형 펀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고객님의 자산을 배분하여 분산 투자를 하신다면 효과가 더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지하고 있는 적금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운용을 하시다가 본인의 포트폴리오 수정 및 펀드 라인업 또한 리밸런싱을 해주는 방법을 병행하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이 처음 투자를 하는 만큼 이렇게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수월한 방법인 것 같은데 적립식 펀드로 이 투자 금액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고 근데 반대로 또 성향에 맞춰갈 수 있는 펀드 종목 바로 시작하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 모바일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젊은 층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핸드폰 하나면 계좌 개설부터 펀드 자동 이체일까지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 이렇게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전화로 주문은 넣고 뭐 종이 들고 다니고 직접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께 추가적으로 이제 팁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좋습니다. 네. 예. 이제 여기 보시면은 목돈을 지금 5천만 원 정도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보유 중인 목돈을 은행 예금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위에 표를 보시면 제가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를 해두었는데 이제 MMF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럼 MMF가 뭐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혹시 앵커님은 MMF에 대해서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뭘까요? 쉽게 이제 뭐에서 풀어서 약자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예. 머니마켓 펀드로서 네. 이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네. 1년 이내 우량 채권에 투자되는 네. 초단기 펀드 상품입니다. 단기형 상품이라고 네. 쉽게 말해서 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기억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MMF가 지닌 장점으로는 현재 예금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내 우량 채권에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금 손실은 좋고 손실이 적다고요? 네. 오.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우량 채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량주 네. 이제 삼성이라든지 네, 네. LG라든지 이런 네. 우량 채권에 네. 들어가기 때문에 네. 손실 위험은 적지만은 그렇겠네요. 수익은 은행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좀 안정적인 주식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역시 네. 앵커님이 좀 또이또이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추가적으로 목돈 운용 방법 이런 팁까지 또 알려주시고 시청자분들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의 현금 흐름표 수정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제 최종 앞서 언급했던 사항들을 종합해서 시청자님께 알맞은 포트폴리오로 수정을 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적금으로 운용하시던 저축을 적립식 펀드로 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비상금을 CMA로 넣어두시고 추후에 이벤트성 자금으로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추가 매수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지고 계신 목돈 5천만 원을 MMF 상품에 거치해 놓으신 후 필요 목적에 따라 운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존에 시청자분이 유지하시던 거에서 제가 하나 추가를 했는데 소득공제 혜택과 노후자산 준비를 위해서 연금자산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이유는 이제 시청자분이 네. 군인이기 때문에 이제 네. 군인연금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군인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지금 이미 이야기는 화두가 된 상태예요. 네. 이제 이렇게 화두가 된 거는 일반 공무원보다 네. 기여금을 적게 내는 데 비해 네. 받는 연금은 한 40만 원가량. 그러니까 더 10만 원 정도를 많은가요? 더 내고 네. 40만 원 덜 내고 40만 원 정도를 더 받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주변 분들이 왜 군인 안 하고 나왔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연금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네. 군인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 장기를 하시고 그렇죠. 하려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이런 개혁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군인 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일부 이제 군인 연금에 대해서는 국민들 세금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많이 조금 더 어필을 하실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노후 자산으로 개인 연금을 준비하시는 거를 이제 추가를 해드렸고 이렇게 뉴스까지 반영해서 새로운 방법까지 알려주셨네요. 그렇죠. 저는 예. 전문가니까요.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조금 더 노후 자산을 충분하게 준비하시면은 앞으로
시청자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조금 더 풍족해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처럼 처음 투자를 시작하신다면 네.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설정하시고 네. 금액을 설정하셔서 적립식 펀드로 운용을 하시다가 투자의 흐름을 어느 정도 지켜보시고 뉴스도 꾸준히 보시면서 투자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면은 다른 방법으로 투자 전략을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다른 시청자분들도 참고하셔서 자산의 더욱더 극대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인 만큼 처음에는 목표를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전문가분들과 함께 정하시고 달성을 해 나가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조언, 박상현 전문가의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점, 그리고 나도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나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전화나 문자 참여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화로 연결된 이 자산 관리 고민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실제로 실시간 상담을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우리 시청자님 자기소개 그리고 고민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전 30살 후반 직장인인데, 네. 네, 지금 부동산 투자하려고 오, 돈을 좀 부동산 모으고 투자요? 있어요. 예. 네네네. 근데 이제 부동산 정책들이 좀 이제 많이 나오면서, 네, 요즘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네, 좀 혼란을 겪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네. 네, 예상보다 주식 수익률이 좀 더 좋아가지고, 네, 네, 그쵸. 비중을 좀 주식으로 옮길까 하는데, 아, 네, 좀 부동산 투자를 네, 하고 싶은데 주식으로 수익을 꽤 많이 얻으셨다고. 그래서 이 네네. 부분에 대한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건가요? 네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전망은 또 어떨지 뭐 아, 이런 그래, 거를 좀, 전망. 예. 네,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 네. 전화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목돈을 계속해서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분한테는 어떤 조언을 주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이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일 텐데요. 최근 부동산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많이들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주식도 추가로 매수 중이신 것 같은데, 최근에 코스피 기준 3,000포인트 선에서 이제 높은 등락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이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증시 상황이었기에 단기적인 수익률에 초점을 맞춘 투자가 아닌 더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시장은 항상 열리고 또 기회는 오기에 현금 비중을 최대한 늘리셔서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부동산 상황도 마찬가지로 아직 부동산 투자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도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끝도 없이 오를 수만은 없기 때문에 분명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자산을 보유해야겠죠. 이제 만족스러운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충분한 여유를 갖고 자산 운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잘 듣고 계시죠? 네네네. 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시청자님의 재무 상황을 저희가 미리 받아봤는데 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 다시 도와드릴게요. 네, 이제 시청자분의 수정 전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면 급여 대비 저축 금액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기존에 예적금 위주로 돈을 모으시다 보니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돈을 모으고 계신 현 상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동산 시장을 본다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저축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기존에 하시던 적금 이외에 작년부터 주식을 20만 원씩 꾸준히 매수를 하시고 계시네요. 금리가 제로 금리에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적금액을 과감히 줄이시고 주식형 펀드와 개별 종목에 비해 안정적인 ETF를 활용하신다면 더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장기 저축으로는 연금보험을 10만 원씩 하고 계신데 연금 저축 펀드를 같이 추가를 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목돈을 예금으로 운용 중이신데 약 1%의 예금 이율을 받기보다는 국내 인프라 채권형 ETF를 활용하셔서 목돈 운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듣고 계시죠? 네네. 네, 그럼 계속해서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제가 첫 번째 추천해드릴 상품은 작년 5월에 신규 상장한 ETF입니다. 국내 리츠, 부동산 및 인프라 펀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중장기 채권에도 투자가 되어 있기에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비해서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명 끝에 TR이라고 붙은 것은 이 ETF가 총수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배당 없이 그 배당이 재투자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에 직접 투자를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초기 투자금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인프라 ETF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보다 진입 장벽이 낮기에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투자 성향을 고려한 목돈 운용 상품에 알맞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소액으로도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제가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아크 ETF입니다. 네. 최근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정말 많은 상승을 했죠.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개별 종목 못지않은 그런 ETF가 있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제 앞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작년 안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수익률은 개별 종목만큼이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죠. 작년 안에 테슬라의 열풍과 더불어서 이 아크 ETF들은 고공행진을 하였는데요. 정말 높은 시총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안에 171%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파괴적인 혁신 기업에 투자한다는 그런 운용 전략을 보이는 아크 ETF. 네. 이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포트폴리오는 자율주행, AI, 3D 프린팅, 헬스케어 등 전반적으로 이제 파괴적인 혁신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높은 수익률을 추구를 하고요. 이제 지난 4년에서 5년 정도 꾸준히 10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준다는 것은 아크의 수장인 캐시우드의 놀라운 성과 아닌 놀라울 정도입니다. 다만 재차 강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네. 아무래도 고수익 뒤에는 항상 높은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에 큰 돈을 넣는 것이 아닌 적금의 일부를 매달 모아가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조금 전에 이 물량을 좀 늘리는 게 좋은 건지 혹시 늘리게 된다면 어떤 제품을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적합한 상품일 것 같습니다. ETF가 이 정도 수익률을 창출해냈다는 게 굉장한 것 같은데 혹시 국외 말고 국내 제품 중에서도 이런 상품, 펀드 추천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미국에 테슬라가 있다면 네. 국내에는 현대차가 있죠. 네. 현대차가 최근에 아이오닉 5를 출시를 하면서 네.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해 드릴 펀드는 뉴현대그룹 플러스 펀드를 추천해 드리겠는데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로서 네. 현대그룹 플러스 기업 주식에 투자가 되어지고요. 네. 시장 초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구조적 성장주 또는 기업들의 유관 기업에 투자를 하여 네. 시장 수익률 대비 더 많은 수익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배 구조 변화 및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면서 더 많은 그런 수익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수혜 기업에 대한 비중도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기 위해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의 근거를 통한 분석을 하고 있으며 네. 이 펀드 또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ETF와 마찬가지로 네. 한 번에 목돈을 들어가는 것이 아닌 매달 일정 금액씩 쌓아가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들으셨나요? 네네. 네, 이렇게 국외 ETF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창출됐다고 하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국내 주식형 펀드까지도 추천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의 현금 흐름표를 우리 전문가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바탕으로 했을 때 수정을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수정 후 현금 흐름표를 정리해드리면 기존에 적금으로 월급을 관리하셨다면 과감히 적금액을 줄이시고 이제 ETF 및 펀드를 활용하여 적립식으로 운영하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동산 ETF, 아크 ETF, 뉴현대 펀드를 각각 30만 원씩 모아 가신다면 목표하시는 부동산 투자금 마련에 더 수월히 다가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현재 증시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기 위해서 네. CMA 및 적금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급격한 증시 변동성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한 이제 좋은 기회가 온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CMA 및 적금에 모아두셨던 비상금을 활용하여서 기회를 잡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장기저축으로는 연금보험 이외에 따로 하고 계신 게 없으셨는데 네.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여서 세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급격히 변동하는 금융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셔서 좋은 투자 결과를 낳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나요? 네네. 네, 지금까지 국외 ETF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까지 알아봤는데 추가적인 문의사항 혹시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언제든지 우리 전문가님과의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면 되니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석희 전문가의 아주 디테일한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고민 갖고 계시는 분들 전화 참여 가능한데요. 먼저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정말 좋은 꿀팁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최석희 전문가님, 김재현 전문가님, 박상현 전문가님까지도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전격 재테크 분석, 굿 플래너.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5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재테크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굿플래너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전격 재테크 분석 프로그램 굿 플래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나도요, 우리 굿 플래너는 여러분과 매 시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됩니다.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렇게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ETF 그리고 마지막으로 ESG까지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토마토처럼 싱싱하고 알찬 정보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내용과 형태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되는 것입니다.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